그러니까 저 컴공과는 리그레션을 안 배우고 졸업하는데 산업공학과나 경영학과, 통계과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1, 2학년 때 리그레션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레션이 가장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고요. 딥러닝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다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이에요. 태스크고 잡이에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그래프를 찾겠다라는 게 우리 목표 태스크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수학 통계에서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불러요. 그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 이름과 그거의 수단 이름이 그냥 똑같이 리그레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그 리그레션을 수학 통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경사하강법, 미분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으로 풀 수도 있고요. 뭐 리니어 엘지브라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요. 딥러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문제를.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지금 우리 주어진 문제는 급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죠. 사람이 5명이죠. 5명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카드 사용액, 돈을 얼마나 쓰는가를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XY 데이터이고 그러면 600만 원 버는 사람은 카드를 얼마나 쓸까? 그걸 예측하고 싶은 거죠. 뭐 350만 원 버는 사람은 카드를 얼마나 쓸까를 예측하고 싶어서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은 이렇게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그걸 만드는 그래프를 찾는 거고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 그래프를 찾는 거죠. 근데 그래프는 기울기와 y절편 1차식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 1차식 그래프는 y는 ax 더하기 b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됩니다. 그냥 a와 b 값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 눈대중으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사람은 눈대중으로 보면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로 이 문제를 풀려면 수학적으로 풀려면 공식이 있어야겠죠. 기울기를 얼마만큼 하면 좋을지, y 절편을 얼마로 하면 좋을지, 저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래프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수학자들이 다 방법을 찾아놨어요. 간단하게. 그 기울기 A는 아까 그 점들의 X점과 Y점 있죠. X축의 값과 Y축의 값. 그 두 값들의 코베리언스. 그리고 그 X 값들의 분산값.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그게 아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y는 ax 더하기 b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 알고 나면 이 y 값에는 그 y 값의 평균, x에는 x 값의 평균을 넣어서 하면 y 절편 b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인데요. x의 분산값, xy의 코베리언스 값, 그다음에 x의 평균, y의 평균. 아까 그 x는 뭐였죠? x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x가 급여죠. 그 100만 원 버는 사람이 600만 원 버는 사람이 y는 뭐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y 값은 카드 사용액이었죠. 예. 그래서 x의 평균은 아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였으니까 평균 예, 300만 원. 그다음에 카드 사용액의 평균은 100만 원. 그래서 저 XY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를 구하니까 0.4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의 기울기는 0.417 딱 한 방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구하고 나면 이제 Y 절편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식은 저렇게 나옵니다. 저기서 오렌지가 우리가 구한 모델이에요. 파란 게 실제 데이터고요.
이 오렌지가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노란 그래프가 그래도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수학자들이 구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요 방금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식?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 x 분산이라는 거는 보면 뭐 약간 x의 제곱 느낌이 있고요. xy 코베리언스는 x와 y를 곱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 사용액을 예측하는데 그 사람의 급여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더 필요하죠. 이제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급여 말고 이 사람의 가족 수. 가족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차량이 있냐 없냐. 차량이 있으면 더 많이 쓰겠죠.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피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하는 특성값. 하나의 사람을 표현하는 이 필드들. 이것이 피처가 되는데요. 그 피처를 늘리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월 급여만 가지고 하던 거를 우리말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리그레이션 하는 거를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변수 회귀 분석. 변수가 이제 여러 개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변수가 급여, 가족수, 뭐 차량, 뭐 키, 나이, 몸무게 뭐 쭉 더 피처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피처가 많아지면 방금 앞에 했던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방금 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 근데 이렇게 다차가 되면 다변수가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그게 리니어 엘지브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건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EX1-1의 Regression with Simple Math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Shift Enter 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그 파이썬으로 실제 분산 구하고 공분산 구하고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한번 치시면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hift Enter를 위에서부터 쭉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소스 코드는 지금 방금 기본 공식에 의해서 직접 한 거랑 그다음에 제일 그 코드의 아래 부분에는 그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인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결과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신 간단한 수학 공식에 의해서 구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그 기울기랑 y 절편값이 그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sklearn이라는 게 그 scikit-learn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쓰는 툴이고요. 다음 보면 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 숫자죠. 기울기 0.417, y 절편 마이너스 25. 그래서 뭐 어떤 시각화 차트, 그 SNS C본이라는 시각화에서는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차트도 그려주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서 차트까지 알아서 그려주는 그런 툴도 있습니다. 저런 걸 뭐 데이터 분석하실 때 이제 scikit-learn을 쓰시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그런 걸 오늘 보시는 거죠. 아까 그 코베리언스, 뭐 x 분산 이렇게 해서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로 그 기울기를 구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그건 이제 가장 간단한 수학적 방법이고 약간 행렬을 이용해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문제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그 급여고요. 1은 이제 바이아스라고 할 수 있는 값인데 이 값에다가 어떤 기울기 W 그리고 y절편 b 우리가 모르는 그 w와 b를 하나의 행렬 또는 벡터로 표현해서 이 전체 그 5개의 점에 대한 식을 저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행렬로 표현하고 나면 행렬식 공식에 의해서 저 값을 만족하는 아니면 저 값에 대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행렬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x 제곱, x 행렬과 x 행렬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저거는 이제 역행렬이죠. 그래서 역행렬은 분모, 역수와 같은 의미라서 이게 x 제곱분의 x 곱하기 y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공식에 의해서 x 제곱을 구하고 x 행렬과 y 행렬을 곱한 거를 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저거를 한번 이게 이제 실제 넘파이로 계산할 때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은 x 곱하기 x는 이렇게 xt의 닷 x x 곱하기 x의 의미입니다. x끼리 곱하기 x의 제곱은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되고요. 인버스는 이렇게 넘파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가 EX1-2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EX1-2를 한번 띄우셔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방금 PPT에 있던 내용이 이제 마이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x의 제곱, x 제곱의 인버스, 그다음에 x 곱하기 y 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 벡터가 나옵니다. w가 그 기울기 값이랑 y 절편 값을 포함한 행렬 또는 뭐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 과정을 출력한 건데 최종 이 w 값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제일 위에서부터 Shift 엔터 치시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x 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피처가 여러 칼럼이 존재할 때 이제 행렬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풀이는 그냥 일단 월 급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행렬로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경사하강법 미분 원리에 의해서 경사하강법으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답을 최적화 값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수학적 방식은 그냥 계산식이 딱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노멀 이퀘이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매번 바뀌지도 않고 딱 고정된다. 그래서 closed form s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x가 여기서 x가 학습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x가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급여, 가족수, 차량,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모양에서 어디가 x죠? 이 사람의 급여, 가족수, 차량 유무 이런 부분들이 x죠. x고요. y는요? y는 카드 사용이에요. 그게 이제 y죠.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예측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의 카드 사용액을 예측할 때 이 급여는 가중치를 얼마 주고 가족 수는 가중치를 얼마 주고 차량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얼마를 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이게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표현한 게 이 W와 B인 거고요.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수집한 데이터, X 데이터와 Y 데이터, X 데이터와 Y 데이터. 근데 여기 111이 들어갔죠. 이거는 저 111이 들어간 것도 잘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어떤 바이아스 값. 바이아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이아스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이아스에 대한 가중치는 그냥 1로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111로 그냥 넣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y 값을 구하는데 그 y 값을 표현하는 x1 이게 뭐냐면은 뭐 x1은 월 급여, x2는 가족수, x3는 차량이 있냐 없냐 이런 칼럼 변수들이 되고 이 w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중치예요. 근데 이제 W0는 뭐 아까 그 바이아스 값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학 배울 때 XY를 보통 이제 변수 미지수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XY가 미지수가 아니에요. 뭐가 미지수죠? 지금 저 식에서는 W가 미지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W예요. 가중치 값들. XY는 왜 미지수가 아니죠? 상수죠, 여기서는. 왜 상수냐?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이렇게. 실제 값이 있는 값들. 저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쟤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 W 그 벡터 매트릭스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를 실제적으로 이 X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우리가 사람을 10,000명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 저 X 행렬의 행의 개수는 만이 되는 거죠. 저런 엑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사이즈가 10,000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럼 개수가 이제 그 행의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큰 사이즈 10,000개를 벗어나면 그것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연산이 많이 들고 계산 비용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경사하강법, 미분 원리에 의한 경사하강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 이퀘이션 쓰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릴 때. 뭐 10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10만짜리 사이즈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미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을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 리그레션의 그 클로즈드 폼 솔루션 행렬 연산에 의해서 식을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 똑같은데 이제 저런 X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X 데이터가 여러 칼럼, 여러 피처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리그레이션 하는 거는 이 X 칼럼들에 대해서, X 데이터의 칼럼들에 대해서 웨이트 W 값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이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내가 만드는 모델링하는 이 y 값을 이렇게 여기서 y 횟수로 표현했는데 어떤 학습 데이터 x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게 나의 이제 추정 값입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예측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이제 이런
바이아스를 위해서 1 행렬을 1 칼럼을 추가를 하고요. 방금 저 그림 이 그림이 방금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딥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머신러닝에 다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떤 우리가 XY 데이터, 이걸 학습 데이터라고 그러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만드는 모델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흉내를 내서 이 얘가 예측하는 y 다시 값 또는 y 핵 값, 그래서 이 y 핵 값과 이 y 값이 실제 이게 true 값이죠. 타겟 값. 그리고 내가 프리딕트한 값, 예측 값이 차이가 생기죠. 그 차이,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나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W를 정하는 게 이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칼텍에 있는 교수님이 쓰는 자료인데, 결국은 우리가 리그레션이든 아니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이 함수 f 또는 이 h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 h가 왜 h라고 썼냐면은 이제 가설이다. 그래서 하이퍼시시스라고 그래서 h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정답 f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10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f라고 안 쓰고 h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뭐 편의상 우리가 f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꼭 굳이 h라고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 h를 찾아가는 건데, 이 h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기보다는 어떤 확률 함수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MSE,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MSE 값을 최소화하는 W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게 지금 다 행렬인데 행렬의 제곱인 거죠. 이게 제곱하면 y 다시를, y 다시가 곧 x 곱하기 w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 행렬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즈 곱하기 행렬,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기 자신, 이게 이제 행렬의 제곱입니다.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이 w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 값을,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 이게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t자가 이게 트랜스포즈인데요. 이게 x제곱의 역함수, 역행렬 곱하기 x 곱하기 y, 이게 제일 처음에 아까 보셨던 그 식이죠. 그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게 표현된 겁니다. 이것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w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죠. 그냥 상수입니다. 사라졌죠. 얘는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w 두 개가 있으니까 2w x제곱. 네.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를 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w 두 개니까 2w 되고요. x제곱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얘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남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게 하면 결국
x제곱의 w는 xt. 그래서 w는 얘를 역함수를 구하면 얘로 이제 넘기면 역행렬을 구해서 넘기면 w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t자는 작아져야 되는데 잘못 오타이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w는 이렇게 해서 이 식이 구해진 겁니다. 뭐 원래 그 행렬의 미분은 더 복잡한데 그냥 이걸 일반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고 대략 이해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걸 행렬 아니라고 봐도 아니게 봐도 이 W의 제곱이니까 2W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W가 한 개 있으니까 미분하면 그냥 나머지 애들만 남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그 식이 이렇게 유도된 겁니다.